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5박 6일간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남아 순방길에 올라서 아세안과 관계 격상에 나섰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이시바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이 되는데 이번 순방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방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중동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지금 공급망 위기가 닥치고 있잖아요. 원유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 한 아세안의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좀 말하자면은 그 안보와 공급망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여기와 지금 그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설정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지금 우리가 체코에서 대형 원전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필리핀하고는 지금 우리도 원전뿐만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와 이제 그 물자 공급망, 광물 특히 공급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분야에서 또 선도 분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아세안을 출발했는데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좀 격상된 그런 좀 약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지금 그 공급망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총리로 일본에서 이번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와 과연 이번에 정상회담을 갖느냐. 그걸 갖는다면은 사실상 이제 일본 정부의 첫 수장으로서 우리가 양자회담을 갖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박 6일의 순방 일정은 어떤 아시안과의 관계 플러스 지금 여러 가지 안보와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새로운 어떤 한일의 동반자 시대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5박 6일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관건이고 또 성과를 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첫 번째 행선지 필리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순방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 이번 순방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지금 어떤 것이 나올 거라는 것은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아세안의 관계를 지금 이제 저희가 최고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더 일정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그 이시바 그 신임 총리와의 어떤 이 정상회담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또 져서 거기에서 상당한 정도의 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기시다 총리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먼저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고 손을 내밀고 심지어는 물컵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먼저 물컵의 반을 채워놨으니까 나머지 반은 일본이 좀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시다 총리 때는 그 나머지 반을 채웠다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시바 총리는 뭐 그동안 한일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시다 총리 때보다는 좀 유연한 그런 입장이다라는 그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예. 기시다 총리 때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이 이 물컵의 반을 채울 수 있는 모습을 이시바 총리가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서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줬듯이 일본의 진정성도 이끌어내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좀 그 가시적인 성과로 좀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2주 전에 체코 순방길 환송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던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서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한다면서 이번 순방 행사 그 배웅길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의미 부여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좀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실 원래 당 대표면 대통령 순방길에 이제 출국 영접인가 그다음에 환송 인사 그다음에 환영 인사 하는 게 이제 그 관례였는데 사실 선거잖아요. 지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부산 금정의 상황이 썩 그렇게 녹록치 않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지금 후보 단일화를 오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무리 여기가 텃밭이라 그래도 이거 굉장히 지금 특히나 지금 국정 지지율 그다음에 당 지지율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연고가 있는 그런 좀 텃밭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을 쪼개서 3개, 4개 선거구를 계속 호남,
그다음에 강화, 그러니까 호남, 인천, 그다음에 부산을 다녀오는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 또 순방길에 그러니까 환송 인사를 해서 나가려면은 시간을 일부러 빼서 또 부산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사실 이걸 가지고 지금 윤한 갈등이라는 어떤 큰 틀의 프레임이 있고 그것이 지금 여권 내부에서 굉장히 좀 상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 때문에 사실 이 배움길에 불참았던 게 기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정당에서는 선거란 건 전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이번 선거에서 만일 부산서 패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굉장히 좀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내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저는 선거에 몰입하는 게 맞다. 그리고 출국하는 대통령도 한 당대표가 선거를 진두지휘하는데 굳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한 또 양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권은 어쨌든 이번에 선거가 아무리 작은 4개 규모의 단위 선거지만 그래도 여기 선거에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선거 투입과 그다음에 선거 진두지휘를 가지고 환송길에 불참했다. 이걸 갈등이 아주 심하다. 이렇게 제 해석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따르는 거고 선거에 따른 일상적 일정 소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런 해석을 지금 언론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당정 갈등 또는 윤한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해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보궐선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지역이라는 곳은 지난 총선에서 18석 중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 석밖에 못 가져온 곳입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급한 부분인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도 상당히 급하다, 다급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 행사에 환송 행사에 참석을 못한 것이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환송하러 나와가지고 1초 동안 인사하는 것보다는 부산에서 금정 지역의 재보궐선거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 리더십을 지켜내는 것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만찬 회동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게 원래 일정이 짜여져 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요즘 이제 방송 나와서 이런 질문 받으면 참 곤혹스러운 게 아니 당대표가 당내 의원들하고 밥 먹는 게 그게 무슨 기사가 되고 그게 무슨 화제가 되는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제 윤한 갈등 이른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특히나 이제 여권의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서 미묘한 감정선들을 드러내다 보니까 당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하고 밥 먹는 것까지 기사가 되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어쨌든 이건 좀 엄중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일상적인 일정까지도 언론이 어떤 그 각을 세우고 두 사람의 갈등의 어떤 그 요소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지금 9월 달은 정기국회 시간 아닙니까? 국회 시간이고 어찌 보면 또 야당의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라는 거는 굉장히 그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그 굉장히 큰 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한동훈 대표는 원외 대표 아닙니까? 사실은 원내에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당대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지지하고 따라주는 의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해달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야당의 공세를 좀 차단하고 방어해달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미리 잡힌 일정인데 마치 이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를 뺀 그런 이제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단에 만찬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혹시 맞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갖고 있는데 이미 잡혀진 일정이고 그것을 당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과 밥 먹는 걸 소화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게 친한계 의원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독자 세력화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 한동훈 대표가 밥을 친한계 의원들하고 먹고 그다음에 비한계 의원들하고 먹고 쭉 먹으면서 이제 당을 108명의 당 소속 의원들과 이제 스킨십을 하고 이제 당을 장악하는 거지 이것을 특별히 해석할 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의 부결과 맞물려서 이제 해석을 낳고 있는 측면이지 저는 이거는 뭐 별도로 이렇게 논평이 필요한 정도의 그런 일정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은 조금 뭐 평론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인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일각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친한계 의원들 한 20분 정도하고 만찬을 하기로 하고 또 내일 오차는
원외 지역위원장들하고 오찬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건 뭘까? 지금 이제 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일서부터 국정감사의 기간이기 때문에 한 대표가 자연스럽게 가려질 수밖에 없는 원외 대표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굳이 이런 그 모임들을 만들었다라는 건 본인도 소외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당의 주도권을 확보해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친한계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난다면 이건 세력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부결이 됐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도 힘을 당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20명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뭐 친한계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조차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에 있어서 뭐 자신감을 갖겠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의 독대도 받아주지 않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대표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친한계에서 이번 모임 이후에 어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 대표의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두고는 두 분의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이 됐지만 여권에서 일타표가 4표가 나오면서 이제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당장 다음 달에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권으로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4표의 어떤 그 이탈표라고 그러죠. 이제 이게 나오면서 저도 이제 이거는 일종의 시그널, 신호로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1대 국회 마지막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일사불란하게 전부 그 반대표를 던졌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4표 이탈표가 나온 거는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무도하다는 점은 국민의힘도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뭐 도이치모터스도 뭐 있고 뭐 명품백도 있지만 무슨 공천 개입 의혹 양평 사건 8가지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행동만 해도 이걸 특검에 넣자고 하는 그런 무도한 법안이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야당이 이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거는 승인을 해줘야만 특검이 임명되는 구조고 더 한 발 나아가서는 아무나 브리핑해도 되고 또 수사 중에 나왔던 새로운 의혹이라면 그것도 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무소불위의 특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용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런 독소 조항들을 쏙 빼고 다음에 다시 올린다. 그러니까 정말 제3자 특검법을 올리고 그다음에 무제한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선을 두고 그다음에 브리핑도 횟수에 어떤 제한을 둬가지고 아주 정제된 브리핑하고 자 이런 특검법 갖고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신들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나올 때는 저는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여론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다음에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법안을 올린다면 저는 부결될 걸로 보지만 민주당이 그러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손을 다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올려놓고 말하자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지금 이탈표가 4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장담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사과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든가 아니면 제2부속실 플러스 특별감찰관 플러스 아니면 아예 김건희 여사의 활동 영역을 좀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가닥을 잡아간다면은 그러면 조금 이제 민주당의 공세도 이제 좀 누그러질 수 있고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지 않냐 싶어서 어쨌든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나왔던 4표의 부결표가 시사하는 바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님. 둑이 무너지는 것은 그 바늘구멍 하나에서 시작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비록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그 국민의힘 내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의 방탄에 동원되어야 되느냐 이런 자괴감의 어떤 표시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연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 속에서 지금은
뭐 당정이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결과는 김건희 여사에서 결과로 끝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방탄에 동원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번 특검, 다음번 어떤 이 상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방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부합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치는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 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김건희 여사를 특별히 겨냥했다기보다는요. 김건희 여사가 너무 국정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관저 공사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감사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매우 부족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밝혀진 사실들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국정감사라는 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행정부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국회가 따지고 확인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미 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는 또 명품백 수수 관련된 부분도 권익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지금 영향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내용들을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것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기보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화살이 김건희 여사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의혹들 그런 부분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속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정감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런 식의 국정감사라면 과연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올 겁니다.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21대 국회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 200여 명 채택했는데 3분의 1가량이 말도 한 번 못하고 집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증인들 뭐하러 채택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11월 선고가 2건이나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로 맞불을 놓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도 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우호 여론도 있으니까 이걸 또 이용해서 최대한 정쟁의 장으로 국회를 끌어보겠다는 건데 저는 정말 제1야당이 하는 모습이 이게 맞는지 오히려 수권정당,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성을 보여줘야 다음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오직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고 2건이 나오니까 이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리하게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국감장에서 전부 시리즈로 펼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제대로 입증 하나 못하고 헛방 국감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자면 몰입하는 그 소모적 국감 이거 나중에 재평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감은 시작됐지만 너무 무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 국감으로 몰아갈 경우에는 민주당은 후폭풍 좀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예, 재보궐선거는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부산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고요.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죠. 이 재보궐선거 판세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글쎄요, 지금 뭐 전체 4개의 재보궐선거가 있고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까지 해서 5개인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야 뭐 정당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빼놓더라 하더라도 아마 재보궐선거 전체는 2대2 정도를 예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호남에 2개가 있고 부산에 금정 그리고 강화가 있는데 여기 두 곳은 뭐 여당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제2의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를 이루게 되면 상당히 초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것 때문에라도
대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1박 2일 동안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고 텃밭이라고 하는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저희는 오늘 5시에 그 후보 단일화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후보 단일화가 되면 어느 쪽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좀 단일화로 좀 그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수 후보와 1대1로 겨룬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승부가 예상되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주말을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뭐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정을 사수하느냐 못 사수하느냐.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가 오늘 누구로 될지 모르지만 되기 때문에 힘든 승부가 될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금정은 부산이 사수할 거라 그죠. 금정은 국민의힘이 사수할 거라 보는데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부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광군수를 누가 가져가느냐. 영광군수를 민주당이 사수하느냐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이걸 가져오느냐. 그것에서 영광군수에서 승리하는 자가 결국에 이번 보선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저는 야권은 영광이 키워드고 그 여권은 금정이 키워드다. 이 네 군데 중에서 전 그렇게 짧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부산 금정과 영광 좀 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